4월 14일 목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최근 코스코, 월마트, 타겟 그리고 크로거 스토어 등에서는 구매를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붙인 제품들이 눈에 띕니다. 미 전역에 걸쳐 품귀 현상, 가격 급등 혹은 공급망을 통한 운송 이슈 등으로 인해 물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주요 스토어의 쉘브에는 구매자가 살 수 있는 한도를 정해주는 것이 일상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한인들이 자주 찾는 코스코나 타겟 그리고 월마트에는 한 사람이 픽업할 수 있는 개수를 2개로 한정한다는 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품 중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유아용품인데 그중 하나가 분유입니다. 유아용 분유 제품의 약 30%는 전미에 걸쳐 1,100개가 넘는 스토어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어떤 스토어는 하루 5개 혹은 한 번 계산 시 최고 3개 등 한정 판매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코는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10파운드짜리 임페리얼 퓨어 케인 설탕은 오직 2개만 살 수 있습니다. 코스코의 주유소는 개인당 $100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가스값이 현저하게 싸므로 $60의 멤버십을 들어 코스코 주유소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아이템 중에서도 소이밀크, 연어 통조림, 클리닝 장갑, 프린터, 플라스틱 랩, 맥앤치즈 등의 제품에는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한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애완동물 음식입니다. 당분간 스토어에서 구매 한도를 알리는 메시지들이 자주 눈에 띌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에서 65세 이후 은퇴를 하는 경우 젊은 시절 최소 10년에 걸쳐 납부해 40점의 크레딧을 확보하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낸 것에 대해 연금을 정식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인 연장자들의 경우 정부의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시큐리티 서플리먼트 인컴, 즉 SSI를 받게 됩니다. 최근 팬데믹이 주춤하면서 한국의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시카고 지역 한인 연장자들의 한국 방문 러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런 SSI 혜택을 받는 경우 보통 한 달 안에는 돌아오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SSI를 매달 받을 경우 살고 있는 주택이나 차량 한 대, 결혼 혼수품, 가정용품, 한 달치 의료비용, 그리고 $1,500까지의 장례비용 등은 용납되지만 이를 상회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 수혜 자격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만약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구매한 경우 $2,000~3,000의 자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를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자녀들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액수는 소득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방문할 때 한 달 이상 장기간 머무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혜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장기간 한국에 머물다 SSI 수혜 자격을 박탈당하는 한인들이 종종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인 1.5세인 존 리 일리노이 연방북부지방법원 판사가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13일 연방항소법원 판사 2명, 연방지방법원 판사 3명 등을 신임 연방판사로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존 리 판사는 제7연방항소법원에서 근무하게 되는 최초의 아시안계 미국인이 됐습니다. 한국명으로는 이지훈 판사,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 시카고 대형 로펌인 프리본 앤 피러스 등에서 지적재산권, 반독점, 그리고 통상규제 등 기업 분쟁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연방지방법원 종신판사로 2012년부터 재직하고 있습니다. 파독 광부였던 부친과 간호사인 모친 사이에 3남 중 장남으로 독일에서 태어나 5세 때 시카고로 이민을 왔습니다. 존 리 판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작년 12월 첫 한국계 여성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된 루시고 판사, 그리고 고 허버트 최 판사에 이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세 번째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전 미 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한 덕분에 오늘날 추가적인 사망자 220만 명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커뮤니티 헬스케어 커먼웰스 펀드가 제시한 업데이트 모델에 의하면 백신으로 인해 올 3월까지 220만 사망 케이스를 줄였고 1,700만 명의 병원 입원을 막았으며 6,610만에 달하는
코비드-19 추가 전염 사태를 차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약 의료계 종사자들이 급박하게 백신 개발을 서두르지 않았다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하루 2만 4천 명의 환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작년 겨울 동안 오미크론 감염자 발생은 하루 4,300명에 머물렀습니다. 백신이 없었다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더욱 창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관계자들은 만약 백신이 없었을 경우 환자 치료를 위한 관련 의료 비용은 거의 9천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개발로 접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와 비즈니스들이 정상화되었고 여행도 점차 늘기 시작한 추세에 도달했다고 이 모델은 설명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드는 BA.2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특히 연장자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추가적인 백신 접종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계속 내리막길을 타면서 전 미국인의 3명 중 1명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퀴니어팩 대학의 서베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33%가 지지를 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바이든 업무 수행에 대해 54%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이 중 43%는 가장 극심하게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46대 대통령에 대해 오로지 18%만이 가장 적극적으로 그의 업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13%의 응답자들이 질문에 즉답을 피했는데 이 수치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바이든 지지율 중 등록된 선거인의 비율만을 따지면 35%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21년 2월 가장 높았던 지지율에 비해서 17%가 낮은 것입니다. 이 서베이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지난 1981년 12월 이후 연 8.5%까지 치솟아 가장 최고 레벨을 나타냈다는 소식이 들린 이후 나온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 침공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39%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94%의 공화당원과 56%의 인디펜던트는 바이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민주당원 중에서도 오직 76%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샴버그 골프길에 소재한 차량 딜러십 2군데 이상에서 100여 대가 넘는 차량들이 14일 새벽 파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14일 새벽 사이 샴버그의 한 혼다 딜러십의 83대의 차량과 길 건너편의 포드 차량 딜러십의 19개 차량들이 유리창이 깨지는 등 파손 피해를 당했습니다. 주로 차량 뒤편의 유리창이 깨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파손된 차량의 일부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차해 놓은 것으로 소유주가 따로 있는 차량들이었습니다. 범인은 새벽 1시 30분 이후 딜러십에 침입했으며 차량을 파괴하던 중 혼다 딜러십 파킹랏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딜러십 매니저는 대부분의 유리창들이 깨지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 유리창들은 안개를 제거하는 포그 유닛이 장착되어 있어 가격이 비싼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딜러십은 차량 인벤토리 부족과 서비스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런 피해까지 당해 비즈니스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새 차를 구입하려는 고객들은 보통 2-3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새 차를 픽업하기 위해 멀리 타주에서 날아온 고객 때문에 부서진 유리창을 신속하게 교체하는 서비스의 손길만 바빠 보입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4월 14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37,588명, 신규 사망자 수는 331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6.3%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3,340명, 신규 사망자 수는 5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8.4%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